세상에 보는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패 66회차에 들어온 A매치 14경기 초안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6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3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억 5천만 원이 2월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시청을 하셨는데, 이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렸던 32,000원 보험픽이 첫날 올킬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 둘째 날에 투포를 잡은 경기들이 무승부로 빵꾸가 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제가 승패로 가른 경기들은 무패, 무승부 빵꾸를 때운다거나 자신만의 이변픽을 조합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말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이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에 유럽 축구에서도 강팀들이 연이어 부러지면서 이 프로토 적중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풋볼살롱이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2무 그리고 주력 조합이 꾸준하게 적중이 되고 있고, 이 3무 조합 다폴더 고배당 조합도 꾸준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축구 프로토에서 양질의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제가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 이 최종픽 96,000원 혹은 64,000원 조합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보험픽을 원하시는 분들도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 공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야의 고수분들의 프로토 공유픽을 원하시는 분들도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로 치면은 299원, 한 달에 8,990원,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축구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와 농구 분석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야구가 시즌이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농구 시즌, 특히나 NBA 경기들로 이루어진 프로토 조합픽 그리고 승 5패 분석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농구, 야구 분석 동영상 그리고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농구와 야구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토토부장도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66회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과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경기들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요일 저녁 10시 마감이기 때문에 이 목요일까지 배당 변화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안픽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를 하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저녁 혹은 목요일 오전까지 추가적인 결장자 정보 그리고 배당 변경 등을 종합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말씀을 드리거나, 이 소액으로만 구매를 할 경우에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 전용 전용픽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패 66회차 첫 번째 경기는 우즈벡 대 이란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A매치 18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기세가 좋고 이란 역시 A매치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팀 최근 A매치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이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무승부 투표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최근에 풋볼살롱이 승패로 가르면 무승부로 빵꾸가 뚫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 무패로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소식껏 무승부를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최근에 우즈벡이 보여주는 경기력과 홈바를 고려했을 때 저는 무승부보다는 투표율이 낮은 우즈벡의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1번 경기부터 한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경기는 요르단 대 대한민국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고춧가루를 2번이나 뿌리면서 클린스만 호를 좌절시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요르단이 충분히 이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감독 선임 문제로 인해서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데다가 에이스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악재가 겹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르단 같은 경우에도 지난 아시안컵 때 대한민국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알 타마리 선수와 알 나이마트 선수가 나란히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에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양 선수 모두 이번 10월 A매치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깜짝 출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요르단 역시 공격 원투펀치가 빠지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빠지는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의 문제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몰도바 대 안도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네이션스 리그 경기로 몰도바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이 FIFA 랭킹이 20계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몰도바가 A매치 흐름이 좋고 이 몰도바가 확실히 공격 쪽에서 니콜레스쿠 같은 선수들이 한 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홈바를 받는다면 몰도바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번 회차 승리 투표율이 현재 몰도바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FIFA 랭킹 체급을 고려한다면 이 깜짝 픽으로 무승부 이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라트비아 대 북마케도니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한번 승패로 가르면서 라트비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마케도니아의 A매치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하고 이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트비아 쪽 승리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마케도니아가 FIFA 랭킹도 훨씬 높고 조금 더 빅리그 경험이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북마케도니아의 무난한 승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만 라트비아가 최근에 홈에서는 페로제도 상대로 2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이 홈바를 은근히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A매치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번 투표율이 낮은 라트비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빵꾸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보다는 무패로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오만 대 쿠웨이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오만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무승부까지 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지만 이 막판에 2골을 실점을 하면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했고 이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동의 강호라고 볼 수 있는 이라크, 요르단 상대로 나란히 무승부를 거뒀고 최근에 A매치 4경기에서 1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쿠웨이트가 무승부의 저력은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양팀의 A매치 맞대결 성적을 보시면 최근에 오만이 쿠웨이트 상대로는 5연승의 상승세를 거두고 있을 정도로 강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만의 승리를 추천을 드리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바레인 대 인도네시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한번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쪽 이변을 한번 단통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호라고 볼 수 있는 호주, 사우디 상대로 깜짝 무승부를 연출을 하면서 굉장히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IFA 랭킹은 낮지만 귀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면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신태용 감독 체제 하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세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바레인 역시 호주를 상대로 깜짝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지만 직전 경기 일본을 상대로 홈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경기력과 기세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한번 인도네시아 쪽 이변을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단통 승리가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단통 무승부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정배당 바레인 사이드까지 가져가면서 아예 승부패로 지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저는 과감하게 인도네시아 쪽 승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사우디 대 일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일본을 한번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한데 직전 중국 원정에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홈에서 인도네시아 상대로 1대1 무승부, 요르단 상대로도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한 사우디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레인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승, 중국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 최종 예선에서 2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일본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사우디가 홈에서는 일본 상대로 2연승 상승세를 거뒀을 정도로 홈에서는 강한 모습이 있었지만 최근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사우디보다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본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이라크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라크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전방에 후세인이라는 골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보다 골 결정력 측면에서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해외 배당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팔레스타인 쪽 배당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A매치 대한민국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는 상당히 끈적한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8번 경기는 이라크의 단통 승리로 초안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핀란드 대 아일랜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투표율이 낮은 아일랜드 쪽 승리까지 한번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 배당 기준으로는 아일랜드 쪽이 정배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5대5의 매치가 예상이 되고 양팀 모두 현재 네이션스 리그에서 두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핀란드 사이드로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핀란드보다 빅리그에 속한 선수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공격 쪽에서 에반 퍼거슨이나 스즈모딕스 같은 선수들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고, 수비 쪽에서도 아일랜드가 콜리스 같은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 선수이기 때문에 골키퍼 켈러까지 리버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아일랜드라는 점에서 이 스쿼드 면면을 살펴보면은 핀란드보다 오히려 나은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번 아일랜드의 승리, 투표율이 낮은 아일랜드의 승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핀란드 역시 베테랑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테무 푸키 선수와 포 얀팔로 선수가 이번에도 승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핀란드도 가능성이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노르웨이 대 슬로베니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네이션스 리그 두 경기를 치렀는데 1승 1무로 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은 오히려 슬로베니아가 노르웨이 상대로 3경기에서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노르웨이 상대로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르웨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시티의 간판 공격수 엘링 홀란드 선수가 있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제2의 홀란드라고 불리우는 이 슬로베니아의 공격수 벤자민 세슈코 선수가 있는데, 이 세슈코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골 감각이 좋고, 노르웨이 역시 홀란드 선수가 골 감각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팀의 체급 차이와 최근에 슬로베니아가 노르웨이 상대로 강했다는 점, 슬로베니아가 최근에 A매치 10경기에서 3승 7무 무패 이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슬로베니아의 골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간판 골키퍼인 오블락 선수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슬로베니아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페루제도 대 아르메니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A매치 기간에 홈에서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보다 체급이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는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에서 아르메니아 상대로도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흐름이 좋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이 페루제도가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이탈리아 대 벨기에의 경기인데, 이탈리아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A매치 기간에 프랑스를 상대로도 3대1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스팔레티 감독 체제에서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와 나폴리의 스트라이커 루카쿠 선수가 이번 A매치 기간에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케빈 데브라이너와 루카쿠가 빠지게 된다면 벨기에의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승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벨기에의 공격진에는 이 루카쿠와 데브라이너 외에도 오펜다나 제레미 도쿠 그리고 아스날의 트로사르 같은 선수들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격 멤버를 보시면 상당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스쿼드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잉글랜드 대 그리스의 경기인데 잉글랜드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네이션스 리그에서 2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쿼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잉글랜드 쪽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나 공격 쪽에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드 벨링엄, 콜 파머, 와킨스, 해리 케인,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솔라케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격진의 퀄리티 면에서 그리스보다 훨씬 더 잉글랜드가 좋다는 점에서 잉글랜드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에콰도르 대 파라과이 월드컵 남미 예선인데 이 경기는 에콰도르 쪽으로 투표율이 몰렸지만 파라과이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브라질과 우루과이 상대로 A매치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 9월 A매치 기간 홈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파라과이가 1대0 승리를 거뒀고 우루과이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최근에 강팀 상대로 파라과이가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A매치 기간에 페루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 외에는 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 마무리를 보여줄 자원이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에 파라과이가 보여주고 있는 강팀 킬러 면모를 고려한다면 파라과이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뉴캐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알미론 선수가 있고 이 세리에 A 경험이 풍부한 사나브리아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파라과이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14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빵꾸가 두려우신 분들은 무승부 이변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6회차 풋볼살롱의 초안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 저녁 10시 마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틀이나 남아있고 그 기간에 결장자 소식이 취합이 될 경우에는 배당 변화가 심각하게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최종픽을 구매하지 마시고 목요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결장자 정보와 배당 변경 정보를 취합을 해서 구매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구매를 하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저녁, 내일 저녁이나 목요일 오전, 오후 중으로 구매를 한 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